3명의 서로 다른 은퇴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명은 50만 달러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100만 달러를, 세 번째는 은행에 3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백한 답은 300만 달러를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은퇴 수학은 비디오 게임의 높은 점수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큰 계좌 잔고가 자동으로 귀하의 은퇴 계획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300만 달러를 가진 사람이 재정적 걱정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그 돈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느냐입니다. 만약 단지 50만 달러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밤에 더 잠을 잘 잔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매우 다른 순자산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의 실제 월간 생활 방식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총 잔액을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실제로 중요한 유일한 숫자들을 보기 시작합시다. 우리 중 대부분은 마법의 숫자를 쫓으며 평생을 일하며 보냅니다.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계좌가 100만 달러나 300만 달러에 도달하는 순간을 기다리며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재정적 평안을 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반적인 조언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수하게 축적 가능한 한 가장 큰 돈더미를 쌓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하면 게임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당신은 인출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자산의 총 규모보다 그것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높은 세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무거운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매달 돈이 빠져나간다면 수백만 달러의 포트폴리오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완납되고 보장된 수입이 기본 생활비를 충당한다면 더 작은 포트폴리오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월간 지출로 환산하기 전까지는 사소한 세부 사항처럼 들립니다. 은퇴 첫 해에 시장 폭락이 닥치면 단지 생존을 위해 강제로 인출해야 하는 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계산은 매우 빠르게 바뀝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 잔액을 나란히 놓고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무엇이 변하는지 살펴봅시다. 이 세 가지 숫자를 분석하고 첫 번째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50만 달러의 현실. 5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터넷의 재무 상담가들에게는 위험할 정도로 적게 들릴 수도 있지만 기본 생활비를 통제한다면 그것이 결코 자동으로 재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이라는 이름의 은퇴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존은 50만 달러만 저축했지만 50대를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자동차 할부금을 없애는데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오늘날 그는 완전히 부채가 없습니다. 그와 그의 배우자는 합쳐서 매달 약 3,500달러의 사회보장연금을 받습니다. 부채가 없기 때문에 공과금, 식료품, 재산세, 기본 의료비와 같은 그들의 실제 고정생활비는 한 달에 4,000달러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월 수입 격차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살고 약간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50만 달러의 포트폴리오에서 한 달에 500달러에서 1,000달러만 인출하면 됩니다. 그것은 월간 지출로 환산하기 전까지는 사소한 세부 사항처럼 들립니다. 존의 인출률은 1년에 약 2펀짬 정도로 아주 낮기 때문에 그는 당황하지 않고 심각한 시장 폭락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20펀짬 하락하더라도 존은 전기요금을 내기 위해 타격을 입은 인덱스 펀드를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은퇴 생활은 취약한 돈더미가 아니라 견고하고 보장된 소득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는 부채가 없는 상태와 결합된 더 적은 계좌 잔고가 엄청난 재정적 안정을 만든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노후 자금을 2배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자동으로 2배 더 쉬워질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100만 달러의 환상. 100만 달러는 궁극적인 심리적 이정표입니다. 그것은 우리 중 대부분이 도달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종종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재정적 충격에 직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일을 그만두면 그 100만 달러는 매달 받는 급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퇴 수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안전한 인출률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인 표준 4펀짬 규칙을 사용하면 100만 달러의 포트폴리오는 연간 약 4만 달러의 수입을 안전하게 창출합니다. 그것은 한 달에 대략 3,333달러로 나누어지며 그 돈이 전통적인 401K나 IRA에 들어있다면 국세청 IRS 세금을 떼기 전의 금액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수잔이라는 이름의 은퇴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잔은 마법의 100만 달러 목표를 달성했지만 존과 달리 그녀는 여전히 매달 1,800달러의 주택담보대출금, 600달러의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500달러의 본인 부담 메디케어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식료품을 사거나 전기료를 내기도 전에 그녀의 월 포트폴리오 수입 3,333달러 중 거의 3,000달러가 즉시 사라집니다. 두 사람이 정확히 똑같은 100만 달러의 포트폴리오 잔고를 가지고 있어도 완전히 다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잔은 단지 생계를 유지하고 은행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녀의 포트폴리오에 크게 의존해야만 합니다. 은퇴 첫 해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매달 3,000달러를 인출해야 합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파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회복 능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그녀의 100만 달러는 진정한 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녀의 무거운 부채에 대한 완충제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드라인 숫자가 깊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고정비용이 매달의 현금 흐름을 잠식하고 있다면 100만 달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람들에게 100만 달러가 환상일 수 있다면 분명 300만 달러는 완전히 스트레스 없는 삶을 보장하겠죠. 이것이 우리를 세 번째 시나리오로 이끕니다. 300만 달러의 함정. 300만 달러의 포트폴리오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한 생활 방식의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위험들을 불러옵니다. 당신은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이 재정적 걱정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종종 거대한 세금 함정에 빠집니다. 위험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은퇴한 후에야 비로소 이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00만 달러를 가진 개인들은 더 비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세가 더 높은 더 큰 집을 소유하고 광범위하게 여행하며 한 달에 1만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를 쉽게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그들은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해야 합니다. 만약 그 300만 달러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400일 K나 IRA에 들어있다면 그들이 인출하는 모든 달러는 일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머니에 1만 달러의 가처분 현금을 넣기 위해 그들은 단지 국세청을 만족시키기 위해 1만 3천 달러나 1만 4천 달러를 인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정부는 최소 의무 인출 규정인 RMD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필요하든 그렇지 않든 막대한 액수의 돈을 강제로 인출해야 하며 이는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유발하고 메디케어 보험료를 영구적으로 인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시장 위험은 큰 포트폴리오에서 확대됩니다. 20판짬의 시장 조정이 닥치면 300만 달러의 포트폴리오는 무려 60만 달러나 떨어집니다. 불과 몇 달 만에 50만 달러 이상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극심한 심리적 공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은퇴자들조차 그런 막대한 장부상 손실을 보게 되면 두려움에 기반한 끔찍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들의 부는 순수한 자유로 가는 티켓이라기보다 복잡한 부채관리 게임이 됩니다. 자, 50만 달러의 현실, 100만 달러의 환상, 그리고 300만 달러의 숨겨진 함정을 살펴본 후 당신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당신의 마법의 숫자를 결정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한 가지 지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총 순자산을 계산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월간 생존율을 계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네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모든 부수적인 것들을 제외했을 때 당신의 절대적인 최소 월 지출액은 얼마이며 그중 현재 부채에 묶여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둘째, 투자 포트폴리오에 손을 대기도 전에 이미 들어오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보장된 수입은 얼마입니까? 셋째, 은퇴 첫 해에 주식시장이 30%쯤 하락한다면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자산을 팔아야 합니까? 아니면 안전하게 버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실제로 저축된 100만 달러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꾸준한 월 수입원이 부족한 것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당신의 현재 경로와 가장 가깝게 느껴지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당신의 은퇴 계획이 실제로 오래 지속되도록 세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가 은퇴에 대해 듣는 가장 큰 거짓말은 하나의 마법 같은 숫자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50만 달러를 가졌든 100만 달러를 가졌든 혹은 300만 달러를 가졌든 포트폴리오의 규모가
당신의 생활 방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정된 월 지출, 부채, 그리고 보장된 수입이 결정합니다. 수백만 달러의 계좌가 무거운 주택담보대출, 예상치 못한 세금, 높은 의료비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진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소득 기반에 의해 기본 비용이 완전히 충당된다면 소박한 포트폴리오도 엄청난 자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은퇴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은퇴한 후에 밤에 잠을 잘 수 있느냐입니다. 은퇴의 안전은 단순히 현금 흐름의 게임이지 순자산의 게임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은퇴 수학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시장 폭락에 대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보장된 소득 기반을 구축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하십시오. 그 영상에서 수입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연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분석해드립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